자,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추세선이 무너지는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우리가요,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추세선이라는 게 지금 추세매매랑 추세선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세라는 거는 원래 이론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이 추세인가요? 아인가? 아, 추세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알고 계시죠? 자, 이 추세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면 조심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추세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추세매매, 이 추세가 죽지 않았을 때는 그냥 계속 가져가라. 그게 이제 추세매매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면 도망가라. 그게 이제 추세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냐면은 고점이랑 저점이랑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상승장이란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 중간에 라인을 그려보면 상승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코스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이제 추세를 갖다가 제가 잘 보시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랑 여기를 갖다가 연결을 합니다. 쫙 연결을 하면, 고점이랑 저점을 연결을 하면 지금 딱 요 라인이죠. 그쵸?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쵸? 이 전까지는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상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쵸? 계속 상방으로 올렸다가 7월 달에, 예,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추세선은 아마 자동 추세선을 그리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이 무너질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대량 거래가 터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보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선을 봐서 뭐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삼성전자, 뭐 대우, 지금 얘 추세가 어떻게 언제 바뀌었나 보세요. 쫙 그려보면 추세가 바뀐 게 며칠 안 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 매매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는 어디죠? 여기에요. 그죠? 이 추세선이 딱 겹치는 부분이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얘기했듯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LG전자는 이제 완전히 추세 상방으로 돌렸을 거예요. 자, LG전자는 추세가 하방으로 떨어진 자리가 여기죠. 계속 빠졌던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추세를 돌린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매수를 할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그죠? 지금 추세 봤을 때는 상방입니다. 그죠? 예, 상방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겠지만 매수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요 끝자리 한 45,000원에서 46,000원 정도, 여기를 잡는 겁니다. 이게 추세 매매예요. 지금 네, 눌림에서 잡는다 그러면 추세 매매고, 요런 거가 요렇게 하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매매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맥점이란 개념을 사용을 하거든요. 맥점이란 개념을 사용을 해서 추세 매매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지금 사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맥점 개념을 잡아서 추세 라인을 잡아드리면 어디냐면은 45,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45,000원이란 라인은 제가 맥점 개념으로 해서 추세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5,000원이 무너지면 일단 추세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점이 깨졌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맥점 개념은 카페 가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가시면 기초 강의에 다 있으니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추세 라인 그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단순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날 많이 내릴까요? 자, 월요일날 얼마나 내릴까요? 여러분들이 야간 선물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간 선물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야간 선물 차트예요. 야간 선물 나와라. 왜 안 나와요? 부끄러운가 보다. 예, 야간 선물이 지금 얼마나 빠졌죠? 2.2%, 239.05예요. 그쵸? 239.05면 지금, 네, 239.05면 시가가 240에서 239.05면, 네. 실제적으로 종가에서부터 시작해서 2.25%, 약 1%는 안 되죠. 0.8% 정도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보통 0.8% 정도 빠져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8% 정도 빠져서 시작한다. 전체적인 주가가 0.8% 빠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 1에서 2% 정도는 빠져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안 빠지는 것도 있고 많이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2%, 1에서 2% 약간 약세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 단타 치는 건 힘든가요? 네, 힘듭니다. 단타라는 거는요. 자, 여러분들이요. 단타라는 거는요. 자, 한번 보죠. 단타라는 건 이론 같은 것도 단타를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옵니다. 그쵸? 지금 보면 이론 같은 경우도 아마 금요일날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론을 갖다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때가 언제쯤이었냐면은 이쯤이었을 거예요. 얘가 제 조건식에 걸린 때가 1차가 여기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정도에는 보통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차트, 제 방송을 들으면서 뭐 보시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실제 이 종목이 얼만큼 세게 튀는지를 알 수가 없죠. 뭐 스마트폰으로 봐도 실제적으로 종목들이 계속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종목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자리가 보통 요런 자리입니다. 올라온 자리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300 한 50원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 가면 한 4, 5%뜬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급등을 해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5%면 거의 빠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스마트폰으로 뭐 3종 세트 쓰는 방법 없냐, 스마트폰으로 수익 내는 방법 없냐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추세 보면서 중장기 매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예, 추세 매매를 하시면서 중장기 매매를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대칭이론은 몰라요. 예, 잘 모르니까 패스. 장외주식 매수하고 싶은데 현재 시세를 알 수 있는, 장외주식은 38.15천 KR 가서 보세요. 예, 38.15천 KR. 아이고. 이게 저는 제일 좋던데요. 예, 장외주식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면 시세정보 있죠.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주식, 뭐 대우정보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싶으면 여기 가서 비장상 주식 매매해서 여러분들 검색하셔가지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는 38.15.KR입니다. 옛날에는 제이스탁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있나? 아직도 있구나. 네, 제이스탁이라고 아직 있네요. 예전에 봤던 주식인데, 근데 아까 거기 그 사이트가 훨씬 더 낫습니다. 거기서 보십시오. 됐죠? 매수하는 종목이 있는데 급등해서 얼마 선에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트? 그거는 어떤 종목인지 이따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맥점을 잡아드립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차트에서 MACD, SS 뭘 얘기하는지 궁금하다고요? MACD요? MACD에 SS가 나와요? 차표 겹치기 추가. MACD에 SS가 뭐죠? 잠깐만요. 이거 차트가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차트 추가. MACD. 왜 이러냐? 키보드가 좀 이상하네. 자, MACD요. SS가 뭘까요? MACD의 SS?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뭔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듣게요. 예, 공매도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자, 지금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공매도는요. 자, 공매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초심불변님은 선물을 매매하시나요? 혹시 선물을 매매하시나요? 안 하시죠? 선물을 매매를 하면 공매도라는 개념을 공매도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선물을 매매를 안 하시면 공매도라는 개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매도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없을 공이죠. 그죠?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치잖아요. 그쵸?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매도예요. 그러면 주식을 매도를 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매수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라는 거는 내가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려워요. 개인은 대주매매를 하기 때문에 대주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갚아서 갚는 거예요. 사서. 근데 공매도라는 거는 아예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 공매도는 거의 외인이랑 기관이 하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 무슨 이 종목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 그렇게 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그래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3만원대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 2만원대까지 3만에서 2만원까지 떨어졌으면은 그 33% 35%가 떨어졌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은 공매도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공매도로 해서 급락을 했던 게 언제서냐면 4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추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공매도 뭘 보시면 되냐면 누적 공매도량을 보면 돼요. 자, 4월달부터 해보죠. 4월. 자, 4월 대충 4월 한 10 여기서부터 보고 아까 8월 며칠까지였죠? 8월
8월 10며칠인가? 대충 이 정도까지 보죠. 자, 조회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공매도 누적량을 보면 공매도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 누적 공매도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주식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공매도를 갖다가 지금 공매도가 많다는 종목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원체 외인이랑 기관이랑 밀어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별로 안 좋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끝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량주들이 갑자기 밑에서 하방에서 급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올랐죠. 그쵸? 그 순간적으로 20% 정도 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종목이 안 좋다고 계속 레포트를 싸는, 안 좋은 레포트를 계속 써내는 거예요. 레포트 보면 안 좋다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좋고 계속 레포트 나면서 걔네들은 계속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거죠. 그쵸? 네. 됐나요? 공매도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매도 주가 조작이라고 그런지는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라면 주가 조작이겠죠. 그쵸? 예, 맞아요. 공매도 하다가 상패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공매도는 아무 종목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똘똘한 종목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제가 매수한 종목이 저점 매수 볼 때 3분 분봉, 저에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매수한 종목 저점 매점 볼 때 분봉 3분봉 보냐 55분 보냐, 이게 아마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매수 매도 하는데 도대체 3분봉을 보느냐 뭐 5분봉을 보느냐 보는데, 저는 1분봉 봅니다. 매매할 때 1분봉 봐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1분봉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물론 이제 30분봉도 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1분봉으로 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종목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종목은 조금 이따 할게요. SS 스토캐스트로우요? MACD 스토캐스트를 뭘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자, MACD는요, MACD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길게 얘기를 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이고, MACD는 다 종목이 아니죠. MACD는 이게 여기에 같이 안 뜰 텐데, MACD 같은 경우는요, 자, MACD나 스토캐스트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레벨우가 있는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MACD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MACD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이거 제표 겹쳐버렸네. MACD가 표준 편차가 아니구나. 그거는 그 볼린저 밴드구나. 바보짓 할 뻔했네요. 지표 추가. MACD. 자, 이렇게 MACD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뭔지 모르시면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해서. 그쵸? 요거를 딱 보면, 설명을 딱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에, 그 장기랑 이동평균선 두 사이를 갖다 뽐 평균값을 보여주는 지표라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이게 뭔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거를 매매를 이용할 때 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그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서 제 보조지표를 갖다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자, 아이고, 저는 보조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저는 보조지표를 예, 좀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지표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일단은 MACD 같은 경우는요, 뭐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표 추가 MACD. 자, MACD 같은 경우는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요거예요. 요거. 자, 지금 보시면 요 두 차이 있죠. 두 차이. 이게 장기평선이랑 단기평선이에요. 지금 장기평선이 얼마로 돼 있어요? 예, 장기평선이 26, 그죠? 단기평선이 11로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평선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골든크로스예요. 이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그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얘네들이 겹칠 때마다 그 시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평선이랑 단기평선의 그 서로 차이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요, 네.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 겹치기.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 패스트 있죠. 자, 요거 왜 이러냐 오늘. 지표 추가인데 자꾸 겹치기를 하냐.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 변동폭에 대해서 금일 종가 위치 100분의 1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표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언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매매를 이용을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MACD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 매수 자리. 그죠?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자, 세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자,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종목 바꿔버릴까요? 종목을 다른 종목, 우리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요즘 한솔테크닉스 잘 가니까. 자, 한솔테크닉스를 봤을 때는 어디가 매수 자리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매수 자리고요. 그쵸? 여기가 매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도 자리고, 매수 자리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자, MACD로 해서 매수 자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매수 자리 잡아볼게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매수 자리 잡으면 여기 한 번 나왔네요. 그쵸? 중요한 거는 얘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결론은 이러한 보조지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분명히 말씀드린데. 근데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예요.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교육할 때 보조지표 설명을 해드려요. 분명히요. 근데 자, 여기서 자, 지표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제 뭐 쭉 빠지다가 쭉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양봉 신호가 딱 떠요. 양봉이 뜨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조지표는 항상 늦기 때문에 이쯤에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이쯤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요. 근데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음봉이 확 나와버리면, 예, 음봉이 확 나와버리면 이 매수 지표는 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건 압니다. 그리고 강연회를 가면 진짜 골 때리는 게, 저도 옛날에 강연회 많이 다녀봤지만 이거 가지고 강연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조지표 몇 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지나간 차트로 누가 그렇게 장난을 치면,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누가 못합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지표보다는 차라리 있는 그대로 차트를 읽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차라리 아까 예, 맥점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보는 차트 보면 다 걷어놨어요. 지금 여기 어딨죠?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차트예요. 일봉 차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분봉 차트에 지금 컬러톤 차트랑 예, 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왜 이게 있냐? 제가 보는 차트가 없는데 다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보조지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압니다. 근데 말 그대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뭐 피보나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데, 피보나치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십시오. 피보나치 수열로 해서 고점 저점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 요렇게 잡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아, 이건 피보시구나 참. 그래서 그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퍼가 2700이면 아주 위험한 종목인가요? 퍼가 2700이 나오는 종목은 실제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퍼가 2700이란 얘기는 뭐예요? 퍼가 2700이란 얘기는, 예, 퍼는 지금 현재 주가당 주당 순이익이죠. 그죠? 예, 주당 순이익분의, 예, 그죠? 예, 주당 순이익분의, 그죠? 지금 현재 주가가 아마 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당, 이게 퍼 곱하기 주당 순이익이 현재 주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700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그런 주식은 무슨 주식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주식은 아닙니다. 아셨죠? 예, 일반적인 주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전업주부인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주부같이 생기진 않지 않았나요? 예, 주부는 아니죠, 제가.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전업은 맞는데요. 전업주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평선 30일, 이 121선은 뭔가요? 그거 이평선에 대해서는 카페에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예, 카페 가시면 기초 강의가 있어요. 기초 강의의 이평선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여기에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아셨죠?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계속 급등하는데 고점이라 생각되는데 호지가 계속 나오면 상승. 그럼요. 날라갑니다. 예, 날라가라고 보시면 돼요. 리딩클럽 가입시. 아니요. 리딩클럽은 말 그대로 뭐 올라오는 종목들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종목 요즘은 눌림에서 많이 드려요. 눌림에서 많이 드리고, 급등하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알아서 하시는 종목이 많고요.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문의를 해주시고요.
직장인들이 리딩클럽 따라 들어오기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직장인들 직장 다니면서 리딩클럽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셨죠? 예. HTS에서 매물대 차트를 좀 알려달라고요. 매물대 차트는 HTS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매물대 차트가 있죠. 요거를 보시면서 예, 지지랑 저항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는 보통 요거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는 차트 보통 요렇게 딱 봤을 때 저항선, 지지선을 갖다가 예, 굵직한 거 3개만 보시면 돼요. 지금 한솔테크닉스는 저항대네요. 그쵸? 저항대란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 예, 물량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른 종목 효성 하이텍스 같은 거 보면 지금 얘가 여기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가 그쵸? 요렇게 3개 정도, 특별히 막 아주 강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죠? 아주 강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항대 차트, 그러니까 이 그 매물대 차트는 별로 그렇게 썩 예,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 기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보는 기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좀 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거는 제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얼마 보고 뭐 중기는 얼마 보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 내용에서 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그 종목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날라간다는 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퍼가 마이너스면 저평가가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예, 퍼가 마이너스인 종목은요,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퍼가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요. 퍼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없을 겁니다. 퍼가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예, 퍼가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5 이런 거는 없고요. 퍼가 마이너스면 얘가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퍼라는 거는요, 순이익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있어야지 그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가 뭐냐면은 자, 그 뭐죠? 주당 순이익이죠. 헷갈린다. 자,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순이익분의 주가가 퍼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거든요. 순이익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음부가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퍼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셨죠? 보통 우리가 12를 기준으로 해서 12나 10 정도 그 정도 보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주당 순이익이 그 퍼가 10이란 얘기는 주당 순이익을 그죠? 주당 순이익이 주가의 10분의 1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그죠?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웅은 4에서 설정은 간단히 가능합니다. 설정은 가능하고요. 지금 조건식이 많이 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4단 강의 하신 분 중에서 이제 뭐 좀 틀리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는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웅문 3나 영웅문 4나 조건식은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컬러톤 차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컬러톤 차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여기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이 수식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수식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숫자를 갖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쵸?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비슷한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거는 오픈이 안 돼 있고요. 나중에 특공 강의를 들으시면
똑같이 설정을 하실 수 있게 예,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공 강의 같은 경우 예, 특공에 가면 예, 특공 강의를 들어보면 어디 있더라. 예, 특공 강의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 시간에 예, 컬러 톤 차트 세팅하는 방법이랑 매매법이랑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로도도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스윙기법의 대표적인 거 21선 매매입니다. 스윙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21선 매매예요. 그거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물론 이제 그 매매법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다른 매매법보다 가장 신뢰하는 게 그 21선 매매법인데 21선 매매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 매매할 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매매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선 매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 이거를 설명하려면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만 이틀이에요.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 특공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주주한테 좋은지 나쁜지 말씀드릴게요. 자, 유상증자도 주주에 따라서 유상증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만 말씀드릴게요. 자, 유상증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정이. 자, 뭐가 있냐면은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이거는 예, 아주 안 좋은 거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3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공모는 별 상관없어요. 공모는 별 상관없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기존의 주주한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일단 발표 나왔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매법이나 이런 거는 특공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일단 예,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 또 유상증자 하면 하한가가 나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이 뭐냐고요? 선물이 뭔지는 기초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에 가시면 예, 카페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선물방이 있습니다. 그쵸? 선물, 야간 선물, 선물방. 여기에 가면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쵸? 주말 특강 해놓은 겁니다. 요 두 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아실 겁니다. 아셨죠? 네. 미래셋은 제가 뭔지 몰라요. 됐죠? 예. 선물은요. 선물은 하락장 있죠. 장이 안 좋을 때 대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이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분들은요. 선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예 배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지금 배우시고 싶으신 분은요. 예, 차근차근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 기초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 강의가 완성이 되면 유료로 전환되고 유료로 돈 받고 아마 예, 돈 내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5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보면 선물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예, 여기 와서 보시면 되고 궁금한 기초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예, 기초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주식 시간이니까, 예, 그냥 선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월요일이랑 내일이죠.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오시면 기초 강의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